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건강 톡톡 박쌤입니다. 또 한 주는 어떻게 보내셨나요? 이제 무더위가 본격적으로 장마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지금은 본격적으로 시작이 안 됐는데 이 동영상을 보실 때쯤엔 아마 본격적으로 장마철이 됐고 지금 현재도 이제 장마철이 시작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럴 때 건강에 더욱 신경을 쓰셔야 될 시기가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선정한 책은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렸지만 감기에서 백혈병까지의 비밀이라는 책을 한번 풀어드리기로 했잖아요. 이 책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어렵게 되어 있는데 많은 분들이 읽어보셨을 분들도 있을 거고 안 읽어보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건강신문사에서 나온 책인데 저자는 이제 약사와 한약조제사 김성동 선생이라는 분인데 현대의학이 모르는 그래서 우리가 꼭 알아야만 하는 다시 쓰는 상한론 그래가지고 한의대를 가면 두 가지를 필수적으로 배웁니다. 동의보감하고 이 상한론 이 두 가지를 배우거든요. 이게 감기에 대한 얘기입니다. 상한론. 그래서 어느 시대에 감기로 온 일가족이 몰살하는 일이 있어서 그 가장 혼자만 살아남고 부모, 자식 뭐 다 죽는 일이 벌어진 거죠. 감기 때문에. 지금으로 얘기하면 뭐 아주 인플루엔자죠. 독감에 의해서 온 가족이 다 희생되면서 그걸 평생 연구를 합니다. 연구를 해가지고 책을 낸 게 이제 상한론. 그래서 이제 한이 char한자입니다. 그래서 감기에 대한 얘기인데 감기로 인해서 사실은 인류가 가장 많이 죽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우리 이제 감기 여러분 많이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이 책에서 나오는 건 감기 얘기뿐이 아니고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전 세계 현대의학계에 던지는 충격적인 반론서. 그래서 뭐 이 책이 다 100% 옳다고 하는 건 아닌데 자연치유를 좀 공부하시는 분들은 아주 기본적으로 읽는 책이 이 책도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다국적 제약 기업에 보내는 한 전문 약사의 진언. 지금까지 현대의학이 난치나 불치로 여겨왔던 질병들이 사실은 우리가 무심결에 먹어왔던 해열 진통제와 예방 백신 때문이었다. 현대의학이 원인과 치료법을 몰랐던 질병에 대한 해답. 이래가지고 이제 건강신문사라는 곳에 냈습니다. 그래서 감기, 신부전, 심장 판막증, 소아당뇨병, 가와사키병, 자가면역질환, 백혈병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얘기들이 되어 있는데 이 저자께서 주장하는 것이 100% 옳다는 얘기도 아니고요. 뭐 틀렸다는 얘기도 아닙니다. 뭐 이 책에 있었기 때문에 뭐 이 얘기가 다 맞다 뭐 이런 얘기는 아니고요. 근데 상당히 과학적으로 설명을 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한 번쯤 또 건강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분들은 읽어보셨겠지만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나 이런 것들은 좀 쉽게 해서 제가 이해할 수 있게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책이 보시다시피 이게 상당히 두껍습니다. 두껍다 보니까 조금 횟수가 늘어날 수는 있겠지만 어쨌든 간에 이 책은 하여간에 머리말로부터 시작이 되는데 감기에서 백혈병까지의 잘못된 치료법 바로잡기라는 제목으로 이제 머리말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보면 지금 이 순간에도 감기를 치료한다며 현대의학이 범한 명백한 오류 때문에 지극히 정상적인 사람이 감기에 걸린 지 수일 만에 뇌수막염, 신부전, 심장판막증, 소아마비, 소아당뇨병, 가와사키병, 백혈병이라는 현대의학이 가공해 놓은 불치병에 걸려 돌아올 기약 없는 길을 가고 마는 불행한 일이 전 세계 도처에서 벌어지고 있다. 또 한편으로는 전염병을 예방한다는 미명 아래 취약전 모든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백신 접종이 의무화되면서 끝이 보이지 않는 자가 면역 질환과의 지루한 소모전이 전개되고 있으며 백신을 통한 치매로 살해 체내 유입으로 수은 중독이라는 심각한 위험에 처하게 되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엽니다. 감기와 백신 이 둘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친숙한 것이어서 이들에게 잠재되어 있는 심각성과 본성을 제대로 깨닫지 못한 채 무심히 지내다 보면 어느덧 그들은 뜻밖의 재앙이 되어 우리 곁에 다가온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또 어떤 얘기가 있냐면 현대인들은 고가의 신약이 자신의 건강을 지켜줄 것이라는 신앙을 갖게 되었다. 현대의학은 그 신앙심이 더욱 깊어지도록 골수이식이 현대의학이 베풀 수 있는 최고의 선으로 깊이 인식되도록 대중에 대한 최면 작업을 늦추지 않고 있다. 그런 잘못된 신앙과 체면에서 깨어난 날
깨어나는 날 더 이상 고혈압과 당뇨가 난치가 아님을 깨닫게 될 것이며 백혈병이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진 형벌이라는 일고의 가치도 없는 원죄로부터 해방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이제 해운대에서 약사 김성동 저 해가지고 이 책이 나온 연도는 상당히 오래된 책입니다. 오래됐는데 저도 상당히 오래전에 이 책을 사서 봤었는데 재판이 이제 2008년 6월 25일에 됐고 초판이 2월 5일 11월 달에 이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뭐 거진 20년이 지난 책이죠. 그런데 굉장히 읽다 보면은 이해되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1장은 감기의 새로운 이해, 2장은 감기에 대해서 쭉 풀어놨고요. 3장은 해열제, 4장은 감기 후유증, 5장은 백혈병, 6장은 백신, 7장은 자가면역질환, 8장은 자가면역질환과 백혈병의 자연치유법 해가지고 600페이지가 넘어갑니다. 그래서 감기라는 거 이제 1장이 시작되는데 감기의 새로운 이해라는 이제 제목을 가지고 1챕터가 시작이 됩니다. 근데 이걸 정말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배고픔은 왜 우리는 배고픔을 느낄까요? 몸에 에너지가 필요하기 때문이죠. 그럼 배부름은 왜 배부르더라고 느낄까요? 더 이상 먹으면 몸에 무리가 가기 때문이죠. 그럼 왜 우리 몸에서 열이 날까요? 열이 필요하기 때문이거든요. 자, 많은 분들이 이제 상식적으로 아는 얘기 중에 한 부분이 뭐냐면 체온을 높임으로써 우리 면역 체계가 더욱 활발히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체온을 올린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거를 해열제로 시켜버리면 문제들이 생기겠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1장의 이제 1챕터에는 감기는 새로운 시각으로 보아야 한다 이렇게 해가지고 새로운 시각으로 보면 누구에게나 쉬운 감기의 완전 치유라는 이제 제목을 갖고 시작이 됩니다. 감기는 신경계, 면역계, 내분비계, 소화기계, 호흡, 순환기계, 근골격계, 비뇨기계, 피부 이 모두의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잠재력을 지닌 질병이다. 물론 이러한 잠재력이 드러나기 위해서는 현대의학이 총애하는 해열진 통제의 개입이 선행되어야만 한다. 유감스럽게도 감기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책이 오랜 세월 마련되지 못했던 연유로 해열진 통제로 열 내리고 통증 없애는 것을 감기 치유의 전부로 이해하고 있는 현대의학의 편협한 치료법에 의탁할 수밖에 없었던 탓에 수많은 이들이 영문도 모른 채 애꿎은 희생을 감내해왔다. 지금껏 우리는 감기와 싸우느라 힘겨웠던 것이 아니라 사실은 현대의학의 잘못된 치료법과 맞서 싸우느라 고통스러웠던 것이다. 자, 많은 분들이 감기에 걸리면 이렇게 진통 해열제를 먹고 또 이제 항생제를 먹지 않습니까? 근데 95%의 감기는 바이러스입니다. 바이러스는 항생제 아무 의미가 없거든요. 그런데도 항생제를 우리는 먹죠. 또 뭐 가래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물질을 우리 몸 안에 안 들여보내기 위해서 기관지에 촉촉한 끈적끈적한 액을 묻혀서 밖에서 들어오는 것들을 잡아두는 겁니다. 그래서 가래는 더럽게 느껴지겠지만 밖으로 뱉어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담제 그래서 가래를 녹여버려 갖고 몸 안으로 들여보내죠. 그럼 그 안에 세균이나 온갖 것들이 다 들어있는데 그걸 우리 몸속에 위장을 통과해서 소장, 대장을 거쳐서 나가야 되는 기나긴 시간과의 사투를 또 벌이게 되는 것이죠. 또 토를 한다거나 설사를 한다는 것은 잘못된 음식물이 들어왔다라는 얘기예요. 그럼 빨리 토하거나 설사를 해서 내보내야 되는 몸의 정화작용인데 지사제를 우리는 먹죠. 지사제를 먹어서 어떻게 해요? 그거를 설사를 멈추게 하면 나았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 잘못된 것이 몸 안에 계속 남아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은 설사의 불편함이나 탈수 증상에서 벗어날 수 있겠지만 오히려 더 나쁜 일이 벌어진다라는 것을 염두에 한번 두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20페이지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불신은 화로에 머물러 있어야만 한다. 화로를 벗어나 온 산을 다 태우도록 해서는 안 된다. 마찬가지로 오한이 들고 사지가 아픈 것이 감기가 끼칠 수 있는 후유증의 전부가 되도록 해야만 한다. 잘못된 현대의학의 치료법에 기대어 오한으로 출발한 감기가 폐렴, 소아당뇨병, 가와사키병, 심장판막증, 심부전, 자가면역질환, 백혈병으로까지 그림자를 길게 들이오도록 수수방관해서는 안 된다. 그러기에는 우리의 삶이 너무나도 가치 있기 때문이다. 자, 여기서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감기가 들면 열이 먼저 난다고 생각을 하지만 오한이 먼저 옵니다. 그래서 바이러스가 침투했거나 뭐 박테리아가 침투했기 때문에 일단 뭐 몸에서는 그러다가 싸울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침투할 수 있었던 것이 체온이 떨어졌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감기가 오기 전에는 오싹하고 한기가 돌고 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겁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면역 체계를 활발하게 움직이기 위해서 어떻게 하죠? 열을 내는 거죠. 예. 그래서 몸을 살기 위해서 열을 내는데 이걸 약으로 해열 진통제로 열을 식혀버리기 때문에 면역계가 제대로 대처할 수 없는 상황이 일어나는 까닭일 거죠. 그래서 21페이지 2장이 시작되는데 제목이 공룡이 파충류가 된 까닭은 감기 때문이었다라고 이제 제목을 갖고 나옵니다. 이제 이게 쭉 얘기하는데 이거는 뭐 굳이 뭐 안 읽어보셔도 되는 부분이고 30페이지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감기에서 헤어나올 수 있는 가장 빠르고 안전하고 손쉬운 방법은 보온으로 땀을 흘릴 수 있도록 하여 열을 식히는 보온 발한 해열법이다. 자, 저희 어릴 때는 어떻게 했냐면 감기에 걸리고 몸이 막 오한이 들다가 열이 나기 시작하면 어떻게 했습니까? 열이 나는데 부모님께서 어머니께서 뜨거운 아랫목에다가 여름철이에도 아랫목에다 묻어가지고 겨울 솜이불을 덮어주셨어요. 그래도 오돌오돌 오한이 들죠. 그러다가 새벽녘에 충분히 그 한기가 다 사라졌을 때 이불을 뻥 차면 감기는 끝나 있었던 거죠. 근데 지금 그러지 않다라는 거죠. 31페이지에 인간의 그 작은 몸에서 나는 열도 땅구멍이 닫혀 하루 저녁만 쌓이게 되면 운동 능력, 직장 능력, 창의성 모두가 유아 수준이 돼버리고 만다. 발열이 2, 3일간 지속되는 경우엔 때로는 생존을 위협할 만한 위험천만한 일들이 벌어지기도 한다. 이것 때문에 이제 해열제를 먹는 거죠, 사실은. 근데 되게 두려워해요. 열이 뭐 38도, 39도 올라간다 그러면 뭐 뇌에 어떤 문제가 있을 것 같은 그런 느낌 때문에 굉장히 해열제로 빨리 해결을 하려고 하죠. 아이가 고통스러워하는 것도 있고. 근데 저는 사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냐면 그건 엄마들이 귀찮아서 해열제를 먹이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지금도 생각이 나지만 저희 어릴 때 감기 걸리면 아랫목에 파묻어 놓고 어머니께서 어떻게 해주셨냐면 밤새도록 찬물에다가 수건을 빨아갖고 이마에 얹어주셨어요. 머리 쪽에 열 안 오도록요. 뭐 지금 엄마라고 뭐 옛날 엄마만큼 뭐 자식에 대한 애정이 부족한 건 아니겠지만 그렇게 하는 과연 젊은 엄마들이 얼마나 될까요? 그것도 귀찮고 여러 가지 뭐 병원에서 위험하다고 하니까 바로 해열 진통제를 먹여서 열을 떨어뜨려 버리죠. 몸에서는 살기 위해서 열을 내는데 약으로 인해서 그 열을 떨어뜨려 버리기 때문에 몸에는 더 큰 데미지가 온다는 얘기예요. 이런 얘기들을 보면은 좀 거시기 하죠. 34페이지에 보면 이제 3장이 시작되는데 감기란 잠시 고장난 우주복을 입어보는 것이다. 그래서 인체는 감기로 1도 화상을 입고 해열 진통제로 3도 화상을 입는다라는 이제 제목을 가지고 있는데 37페이지에 해열 진통제와 알코올 마사지의 개입으로 자연 치유가 정지되면서 고장난 우주복을 수리할 기회를 잃게 되어 1도 화상으로 그칠 장기의 염증은 종종 골수의 3도 화상으로 비화되고 현대의학이 만들어낸 백혈병이라는 가공의 블랙홀 속으로 편도 여행을 떠나게 된다라는 이제 빡 이 문장을 집어넣어놨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열이 나서 가면 사실은 몸에서 열이 필요하기 때문에 열을 내는데 현대의학은 열을 위험하게 보는 거죠. 그래서 옛날에는 요즘은 그렇지 않지만 이 책이 나올 때만 해도 아마 그랬을 겁니다. 2005년도 이때만 해도 일단 열이 펄펄 끓어서 아이가 가면 옷을 다 벗긴 다음에 알코올로 열을 확 식혀버렸죠. 필요한데 거기다 해열 진통제를 먹였고요. 그러니까 몸은 필요해서 열을 내는데 어떻게 해요? 열을 강제적으로 가라앉혀 버렸던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저자가 얘기하는 거는 골수까지 영향을 미치게 돼서 백혈병이라는 생기지 않아도 되는 병이 생기게 된다라고 지금 표현을 한 겁니다. 38페이지 4장이 시작되면서 감기는 자율신경 실조증이다. 그래서 제목을 갖고 시작합니다. 감기는 만병의 근원이며 감기의 근원은 육체적, 정신적 스트레스다. 감기가 만병의 원인이 될 수 있는 이유는 현대의학의 오류 때문이며 스트레스가 감기의 원인이 되는 이유는 그것이 에너지를 집어삼키는 블랙홀이기 때문이다. 자율신경 실조 또한 그 배후에는 만성 스트레스가 도사리고 있다. 이로써 감기 증상은 자율신경 실조 증상과 괴를 같이 하게 된다. 자율신경이 깨진다라는 것은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이
무너진다는 얘기고,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이 무너진다라는 얘기는 면역이 무너진다라는 얘기예요. 내 몸을 방어할 수 있는 면역력이 무너진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감기는 만병의 근원이라고 했는데 그 감기의 또 원인은 어디 있다고 그랬어요? 만성 스트레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현대의학에서도 얘기하는 게 틀린 얘기는 아니죠. 맞는 얘기입니다. 스트레스가 만병의 근원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면 스트레스가 나쁘기만 한 것인가? 그렇진 않죠. 만약에 스트레스를 안 받고 한달이면 인류는 여기까지 오지 못했을 겁니다. 자, 덤프트럭 25톤 덤프트럭이 달려오는데 저 네가 센가 내가 센가 한번 해볼까? 그렇게 스트레스를 안 받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는 이미 오래전에 죽어서 지구상에 생존할 수 없었던 거죠. 그래서 어느 정도의 스트레스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너무 스트레스가 없어도 큰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교감신경과 뭐 부교감신경 뭐 이런 게 이제 뭐 이분은 아주 친절하게도 이제 교감신경은 성격을 나타내고 부교감신경은 성품을 나타낸다 뭐 이렇게까지도 표현을 하는데 이제 호르몬 얘기도 나옵니다. 감기는 교감신경이 혹사당했다는 증거. 교감신경의 혹사는 에너지 과소비와 에너지 생산 저하를 수반한다. 분노와 공포, 초조와 불안 속에 지냈다거나 무리한 운동을 하여 교감신경이 과작동하게 되면 비축 에너지가 급격히 감소된다. 급격한 에너지 감소는 곧바로 면역세포의 활동력 저하, 즉 면역력의 약화로 이어진다. 부교감신경이 작동할 때 나오는 1차 방어 물질인 점액, 여기서는 타액도 되고 눈물, 기도 분비물, 소화액, 장액 등 점액을 만드는 샘이 마르게 된다. 그 결과 바이러스와 세균의 침입을 차단해주는 점액이 스며나오지 못하며 미생물의 인체열인 즉 감염이 시작되는데 이렇게 감기 바이러스를 초대하기에 알맞은 체내 환경이 교감신경의 과작동에 의해 조성되어진다. 교감신경이 과작동된다는 것은 뭐냐면 내 몸이 스트레스 상황이라는 거예요. 운동회 때 혹은 무슨 발표를 할 일이 있을 때 심장이 두근두근 막 뛰고 막 그때가 교감신경 상태거든요. 교감신경이 우위에 있는 상태거든요. 이 상태가 지속되게 되면 몸에 있는 에너지가 고갈이 되고 교감신경이 우위로 가게 되면 부교감신경은 다운이 됩니다. 그래서 저기 나오는 점액들을 생산할 수 없는 거고 우리 이렇게 피부나 뭐 이런 점막이나 이게 촉촉해야 건강한 건데 샘이 나올 수 없기 때문에 점액이 나올 수 없기 때문에 말라진다는 거죠. 그러면 외부에서 침입하는 바이러스나 세균들을 충분히 몸에서 커버를 하지 못하고 우리 체내에 침투한다라는 얘기를 이렇게 풀어서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초기 감기 증상인 오한 발열이나 교감신경 흥분과 부교감신경 흥분이 동시에 일어나는 현상, 즉 자율신경 실조증의 다름 아니다. 감기 초기에 기침 콧물이 나오는 것은 대표적인 부교감신경 흥분 현상이며 임파구의 활성 증가 또는 부교감신경 지배로 나타나는 면역계의 반응이다. 이와 동시에 겪게 되는 소화장애는 부교감신경이 억제되었을 때 나타나는 증상이다. 이처럼 감기에 걸려 오한 발열할 때 몸 곳곳에서는 교감과 부교감신경이 동시에 흥분하고 또 동시에 억제되어 나타나는 현상이 뒤엉켜 일어나게 된다. 이걸 혼선이 오는 거죠. 자율신경 실조증이 단지 감기 바이러스 감염 때문에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미생물의 감염 시에 나타나는 공통적인 현상이라는 점을 깊이 인식해야만 한다. 그럼 이걸 중심을 빨리 잡아야 되거든요. 그럼 결국 뭐예요? 내가 우위로 올라가 있는 교감신경을 내려누를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쉬운 문제는 아닌데 하여간 이게 되게 필요한 얘기들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45페이지에 이제 상한론의 비밀 열쇠, 그래 베르누이 정리해갖고 이게 이제 굉장히 어려운 얘기가 나와요. 이게 뭐 이제 물 흐르는 거에 대한 얘기인데 이것까지는 굳이 아실 필요는 없고요. 이 장은 어렵기 때문에 요거는 그냥 넘어가셔도 이렇게 큰 문제는 없을 거랍니다. 근데 이제 50페이지에 감기 증상이란 오한으로 자율신경의 항상성 기능, 유지 기능이 급격히 교란되어 발생한 충격파의 작용과 그 충격파를 상쇄하기 위한 반작용 간의 옥신각신이다. 그러니까 이거를 빨리 중심을 맞추는 게 중요하다라는 얘기고요. 53페이지에 모든 문제점이 오한으로 시작되었다는 사실을 명확히 이해하게 되게 되면 그 문제를 풀 수 있는 해결책이 보온에 있음에도 분명히 알게 되었을 것이다.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려서 뭐냐 하면
감기가 들었다라고 하는 것은 체온이 떨어졌다는 얘기니까 체온을 유지하면 된다라는 얘기예요. 오한이 장기간 지속되면 혈류 속도비의 불균형이 위험 수위에 이르게 되는데 이걸 해결하기에 부교감 신경 반동이 일어나면서 발열과 통증 반응이 수반된다. 우리가 감기 걸렸을 때 나타나는 현상들을 이렇게 풀어서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이걸 뭐 진짜 뭐 물에 흐르는, 그러니까 우리 체액이 흐르는 속도에 뭐 막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그런 것까지는 굳이 아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또 일사병과 감기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일사병의 증상이 나타나면 바람이 잘 통한 곳으로 자리를 옮겨 체온을 서서히 식히고 보리차나 과일 음료를 따뜻하게 마시도록 하여 손실된 수분과 전해질을 보충해 줘야 된다. 그러면 괜찮다라는 얘기죠. 또 뭐 이렇게 쭉 얘기가 나오는데 감기는 보온에 의해 예방되고 보온에 의해 자연 치유되며, 감기는 체온 유지 실패로 시작되고 체온 유지 실패로 악화되며 식체로 위험해지고 해열 진통제 때문에 위태로워진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단순히 면역력만, 체온이 1도 올라가면 면역력만 올라가는 것이 아니고 이제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이 같이 생겨난다라는 얘기고요. 이렇게 해서 1챕터에 5장까지의 얘기가 나왔는데, 5장은 이제 한번 읽어보실 분들은 읽어보시고 그냥 그 부분은 넘어가셔도 이 책을 이해하는데 그렇게 크나큰 뭐 이렇게 뭐 그 한 장이 빠졌다고 해서 어렵거나 하는 부분은 아니고, 조금 더 이해를 하거나 좀 주변 사람들의 이야기하고 싶다 한다면은 가볍게 한번 뭐 유속 얘기 나오는 부분들은 빼고 제가 읽어드린 그 부분하고 그 주변 언터리에 한번 읽어보시는 것도 이 책을 이해하는데 큰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예, 또 장마철에 건강한 한 주 보내시고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